상상해 보십시오.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에서 홀로 자라난 대나무 한 그루를. 그 대나무로 피리를 깎아 불었더니 수천 명의 병사가 무기를 내려놓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논에 비가 내렸고 거센 파도가 잠잠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허황된 신화라고 일축하기엔 이 피리의 이름은 정식 역사서에 뚜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파식적, 만파식적. 한자를 그대로 풀면 온갖 파도를 잠재우는 피리입니다. 이 이름 하나에 이미 이 유물이 무엇을 상징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혼돈과 재앙을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7세기 후반의 한반도. 삼국은 수백 년에 걸친 전쟁 끝에 통일신라라는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란 아직 먼 이야기였습니다. 북쪽에서는 고구려 잔존 세력이, 바다 건너에서는 외세의 압박이 끊이지 않았고 왕실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이 조용히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민심을 하나로 묶을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681년 신문왕이 신라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선왕인 문무왕이 반도를 통일했지만 나라 안팎의 불안은 여전했고 신문왕은 새 왕조의 정통성을 온전히 세워야 했습니다. 무력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상징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신문왕의 아버지 문무왕에 관한 전설이 민간에 퍼져 있었습니다. 문무왕은 죽기 전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뜻을 남겼다고 전해지며 동해 바다에 수중릉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용이 되어 바닷속에서 신라를 수호한다는 믿음은 당시 백성들 사이에 넓게 퍼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신문왕은 이 전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신문왕 즉위 이듬해 무렵동의 바닷가에 작은 섬 하나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이를 왕에게 보고했고 왕이 사람을 보내 확인하게 했습니다. 섬에서 발견된 것은 대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낮에는 둘로 갈라지고 밤이면 하나로 합쳐졌다는 이 대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물로 해석되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문왕은 직접 그 섬으로 나아갔고 그 자리에서 용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나무를 잘라 피리를 만들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리가 완성된 뒤 왕이 처음으로 불었을 때 침략하던 적군이 스스로 물러났고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만파식적의 탄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후 만파식적은 신라왕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중 하나로 관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피리가 사용되었고 그때마다 기적 같은 일이 뒤따랐다는 이야기가 기록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들이 실제 사건을 담은 것인지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덧붙여진 것인지는 지금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파식적에 대해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헌은 고려 시대 승려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는 신라의 역사와 설화를 담은 귀중한 기록이지만 동시에 불교적 세계관과 신화적 서술이 짙게 배어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만파식적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피리의 이야기가 역사로 기억될 만큼 중요했다는 뜻이지만 그 기록이 사실의 정확한 재현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만파식적이 삼국유사 안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피리는 여러 장면에 걸쳐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맥락마다 다른 기적적인 효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신라 사람들에게 만파식적이 단순한 설화 속 소품이 아니라 실제하는 신성한 유물로서 집단적으로 공유되고 믿어지던 존재였음을 시사합니다. 믿음이 현실의 무게를 갖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실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국유사 어디에도 만파식적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왕조가 교체될 때 함께 소실되었는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행방불명이 되었는지, 혹은 처음부터 물리적 실체가 없었는지, 기록은 그저 침묵합니다. 유물이 어디에 있다는 목격담도 잃어버렸다는 기록도 없이
어느 순간부터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첫 번째 가설은 만파식적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왕실 보물로 엄격히 관리되던 피리가 통일 신라 말기의 혼란이나 고려로의 왕조 교체 과정에서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조 교체기에 수많은 왕실 유물이 약탈되거나 파괴되는 일은 역사적으로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가설은 왜 그 소실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은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만파식적이 처음부터 물리적 실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문왕이 혼란한 시대를 수습하고 왕권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피리의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해석입니다. 선왕의 혼령이 보내준 기적의 피리라는 서사는 왕의 권위를 하늘과 연결하고 백성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당시 반박이나 이설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좀 더 복잡한 중간 지점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대나무로 만든 특별한 피리가 존재했을 수 있으며 그것이 궁중의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적적인 능력이라 불린 것들은 음악이 군중을 하나로 모으고 집단의 심리와 사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신화화된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의례적 음악이 전장에서 혹은 제2에서 발휘하는 힘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가설은 더 흥미롭습니다. 만파식적이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라 왕실이 그 유물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겼는지를 생각하면 전쟁이나 혼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주 인근에 발굴되지 않은 고분들 혹은 기록에 남지 않은 어떤 장소. 물론 이 가설은 검증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지만 새로운 유물이 발견될 때마다 이 가능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만파식적이라는 이름이 역사서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신라인들에게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 실체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다는 것, 이 세 가지 사실 앞에서 우리는 1000년 넘은 물음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기적을 믿는 마음이 기적을 만드는가? 아니면 기적은 설명되지 않은 사실로 먼저 존재하는가? 어쩌면 만파식적의 진짜 가치는 그 실존 여부보다 더 깊은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반복되던 시대에 사람들은 불기만 하면 세상이 평온해지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소망이 응집된 형태가 만파식적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겨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만큼은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만파식적이 실제했다면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땅속 어딘가에 잠든 채 발굴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흙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물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 자체가 1400년 전 신라인들이 피리에 담았던 소망을 이어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